오늘 코스피가 0.11, 강보합권, 코스닥은 0.73.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으나 눈치를 보고 있죠. 바로 몇 시간 뒤면 열리게 되면 미국 FOMC, 거기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 더불어 국채 시장과 환율 시장, 자,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 금리 인상 발표 앞두고 혼조, 아시아 증시, 환율 시장 1310원대 상승, FOMC 결과 대기 중이다. 전 세계 외국인, 기관, 헤지펀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어제 하락을 했고요. 오늘 니케이 0.2, 그리고 상해, 항생, 약보합 1.13, 독일 증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혼조세라는 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몇 시간이면 결정됩니다. FOMC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스탠스가 또한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더불어 빅테크의 IT 기업 실적들이 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FOMC가 핵심이다. 참고사항으로 매크로 잠깐 언급하고 가죠. 실물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뉴스와 미디어에서 연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포가 오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과 그리고 뭐 이런 미디어에서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좀 쪼그라들죠. 당연한 부분이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낮았잖아요. 10년 동안 물가 2%를 못 맞췄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섰죠. 그쵸? 중국이 물량이 퍼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글로벌 공급 체육망이 붕괴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원자재와 뭐 식량과 이런 모든 부분, 곡물의 가격들이 급등을 했죠. 얘네가 또 잠궜죠. 사우디 또한 증산이 아닌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원유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가에 대한 이런 의도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상황에 바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엄청나게 0.75, 자, 엄청난 속도예요. 올렸어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상단이 가까워졌다,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이 의도를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언급을 드리면 2008년도 이전에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연준의 그런 스탠스와 이후의 스탠스는 180도 다르다.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장을 향해서 어떠한 언급을 할지, 그리고 과연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또는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그냥 우리는 또 가야 돼요. 왜? 결국은 이 부분을 뚫고 헤쳐나가기 때문에. 허나 계속 언급드리죠.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은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간다. 장단기 시장에 다 관여를 한다. 이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열리는 FOMC 체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찍고 바닥권을 형성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0.75% 금리 인상 폭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코스피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30%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와 있다.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좀 급감해 있죠. 매가리가 좀 없습니다. 신용잔고나 예탁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이 빠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죠. 연준이 긴축을 단행하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의 수명이 몇 년, 앞으로 달러의 수명이 2030년 기준점으로 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주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에. 그래서 오늘 밤 어떤 말이 나올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코스피의 수급입니다. 1177억, 기간은 553억.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대비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을 좀 볼까요? 자, 이제 셀트리온의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오늘도 매물대 돌파가 시도가 됐던 모습이에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정확하게 오늘도 매물대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 뭐죠?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은요, 시장의 안정을 또 그냥 바로 밀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계속되는 시도가 매물 돌파 과정이 시도가 되고 있다. 시장 FOMC가 있기 때문에 현재 눈치를 보고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전과는 확연히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자, 보면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봉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전에는 이렇게 빠지면 시장의 안정은 그냥 밀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누적 잔고나 또는 물량이 무지하게 많이 튀어나왔는데 지금은 그 물량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정말 돌파 직전에 있다. 자, 정확하게 조금만 더. 이 부분이죠. 거의 돌파, 이때도 마찬가지죠.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밀렸죠. 돌파 직전에 있다. 그쵸? 이렇게 되면 돌파가 나온다. 자, 그리고 물량이 있었던, 어느 정도 있었던 투심의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부분에 투심의 역할을 했던 그런 매물대입니다.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다. 자, 그래서 셀트론의 실적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이다, 거의. 하반기 기준, 2023년도 기준. 그 기반 위에 3, 4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모아가고 있다.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었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셀트리온의 매수 상위 창구예요. 자, JP 모간 서울, 메릴 린치. 자,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중요한 매수 외국계 창구이죠. 체킹해 봐야 될. 자, 얘네가 오늘도 들어왔다. 이렇게 시장도 안 좋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들어온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계속 줄어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300만 주 미만대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99만 5,933주. 300만 1,900주에서 299만 5천주 가까이로 다시 줄어들었다. 다시 줄어들 겁니다. 이게 팩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수급 오늘 다시 한번 좋았다. 금융투자 들어올 거라고 했죠. 4만 1,000주에서 5천주 가까이 팔았다가 다시 3만 3,832주가 들어왔다. 연기금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이 거래를 빼고 온통 다 들어와 있다. 현재 기간 93만 주 물량 중에서 한 달 기준 84만 주를 연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58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 개인이 157만 주, 약 160만 주를 던지고 있다. 차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 개인들도 있겠죠. 이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다.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죠. 사모펀드 또한 계속 요번 한 달 기준으로 매도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매도의 흐름이. 그러나 현재 플러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 물량 쩐주들은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급의 흐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헬스케어의 수급도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10만 주씩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4만 주가 들어왔다. 어제 2천 주, 그제 2만 2천 주. 금융투자의 흐름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 다시 한번 3만 4천 주. 연기금이 한 달 기준 61만 주를 들어왔다. 한 달 기준 38만 주밖에 안 들어왔는데 중요한 연기금 기관들 중에서도 순매도가 있었죠. 금융투자가 42만 주. 연기금이 무려 61만 주가 들어왔다. 이 금융투자의 흐름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험, 투신, 사모펀드 5만 8천 주였죠?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셀트리온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개인들만 20만 주를 팔았어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수급에서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입니다. 3.90. 미미하죠?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공매도 누적 증거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수급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거래량은 35만 6천 주.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 실려야 됩니다. 진짜 찐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선 그게 팩트이고 진리예요. 거래량이 곧 돈이죠. 자본주의 전부이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의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 기업 가치가 커지는
실적,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전에 먼저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7%대 다시 줄었어요. 17, 11, 18 나왔다가 다시 7%대로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량은 63만 3천 주. 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실려야 된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입니다. 자, 녹색이죠. 같이 한번 언급드렸죠. 2021년도 그 전에부터도 쭉 계속해서 하락 추세 살짝 올라와 있다. 완전히 바닥권이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쭉 계속 내려와서 살짝 바닥권에서 올라와 있다. 자, 그래서 신용 잔고가 역대급으로 잦아져 있다. 바닥권에 있다. 수치상으로 1.45 살짝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도 0.86, 0.81 대비 살짝 올라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완전히 바닥권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올라와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자사주 메인 마친 셀트리온 3사 합병 탄력 받나. 올 들어 자사주 2,533억 원 취득, 주주 민심 취나 합병 가시화 내용을 짤막하게 핵심만 보자고요.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민심을 달랜 만큼 그간 지지부진하던 3사 합병 작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가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합병을 위한 밑작업은 모두 마친 상황이다. 합병이 추진된다면 그룹 지배구조는 서정진 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셀트리온 3사 합병사를 거느리는 형식이 된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회계 부정 논란, 주주 불만 등 셀트리온 3사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사 합병에 성공할 경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셀트리온 관계자는 합병 추진과 관련해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 뚜렷한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 언제 발표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이미 주총에서 준비가 돼가고 있다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이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사 합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공매도 남아있는 300만 주가 안 되는 그 물량 다 털고 나갑니다. 그랬었을 때 주가는 고속열차, 전고점 돌파, 그때가 목표가 되겠죠. 첫 번째 목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승부수, 바이오 베터 시장 선점. 유럽에서 램시마이스 처방 확대된다. 2분기 매출 4,609억 원 전망한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이 되면서 이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50조 휴미라 엠브로 레미케이드 그 시장은 더 커지죠? 거기서 매출 20%의 파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타켓의 항체약물 복합제 개발, 영국 개발사 지분 투자도, 익수다, 레고캠, 그리고 셀트리온의 삼각관계가 바로 한국의 ADC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바이오베터 연평균 성장세 30.7%이다. 바이오시밀러 경쟁 치열이다. 이 부분도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 임상 경쟁력, 생산 경쟁력, 판매 경쟁력에서 모든 게 갈정되겠죠.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실제 그 정도의 캐파가 있느냐, 이 모든 연구 인력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은 10개. 서정진 회장이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바이오베터를 통해 승부수를 띄운다. 바이오베터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점에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참고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베터가 있고요. 바이오 신약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케미컬, 얘가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이고요. 케미컬 의약품의 시장은요, 바로 제네릭이 있죠? 똑같다. 화학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용 편의성과 이런 부분을 개량한 게 개량 신약입니다. 자, 이 위에 게 바로 신약이다. 말만 대비되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과 비슷한 말이죠. 다만 시밀러가 붙었어요. 비슷하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쌍둥이도 완전히 다 똑같은 쌍둥이는 없죠. 더불어 자, 계량 시장에 어원이 발전된 게 바이오 베터입니다. 이 바이오 베터 기술에는 PR 주사 제형 기술이 있어요. 바로 셀트리온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DC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셀트리온 지금 이 기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원천 기술을 원래 가지고 있죠. 컨주얼 기술을요. 여기에 익수다. 우리가 최대 주수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ADC의 현재 폭발적인 투자가 바이오시밀러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중항체 ABL 배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 롱 액팅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약효 지속성 플랫폼입니다. 바이오품은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눌린 거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SC 제형을 가지고 이미 제품화를 시켜서 현재 램시마를 가지고 램시마 SC를 유럽에서 바이오 베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그런 의약품이다.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약이다. 유효성, 안정성, 가격 경쟁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ADC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은 인플렉트라 성장 지속과 램시마 SC의 성장 폭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내년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상업화를 목표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또 다른 바이오 베터를 지속하고 있다. 바로 ADC, 롱 액팅 ADC 기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이프로젤이 자체 보유한 ADC 기술 플랫폼을 기반에 두고 암세포 전달 효율과 약물세포 침투율을 높여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인 바이오 베터를 개발하고 있다. 익스타 테라부스의 최다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고요. 전임상 단계 ADC 파이프라인 4종과 현재 링커 페로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적용에 더 다양한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오 베터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배경에는 높은 성장성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이 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면은요. 바이오 신약 그리고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고요. 항암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그리고 감염성 질환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크게 가져가는 게 팩트입니다. 바이오 베터는 효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신약보다 더 뛰어난 약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의약품 대비 약 2배에서 3배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다. 2021년 기존 바이오 베터 시장은 273억 7천만 달러, 연평균 3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평균 30.7%면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투자가 되고 있다. 자, 바이오 베터 시장을 선점한다. 그 첫 번째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현재 폭발적인 직판으로서 그것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서 실적 발표되기 전에, 찍히기 전에, 3사 합병하기 전에 찔끔찔끔 지들이 조용하게 모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의 모습입니다. 정부, 바이오 헬스 투자 인프라 확대, 규제도 혁신한다.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판때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판때기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중후장대를 이끌었던 산업들의 전반적인 그런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요. 이 중후장대 산업의 골격이 제약바이오, 전기차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그 핵심,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 번째 제약바이오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다. 자,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게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